맨발이 나를 살렸다. 2부 맨발로 치유하라. 현장의 감동과 환호. 5장 근골격계 질환도 맨발로 눈 녹듯 해소된다. 지팡이 짚고 시작한 맨발 걷기, 지팡이를 던져버리다. 2019년 1월 9일 대모산 스마일 박 X기.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2016년 1월 겨울 운동화 단단히 조여 매어 신고 대모산에서 아침 등산을 하고 내려오다 실로암 약수터 근처에서 넘어져서 척추에 심한 타박상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XX병원, 한방병원 등에서 약 지어먹고 침뜸도 떴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두 발로는 산을 걸을 수도 오를 수도 없게 되어 지팡이를 짚고 산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7월 그날도 지팡이를 짚고 대모산을 오르는데 맨발 걷기 숲길 힐링 스쿨 현수막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한번 맨발로 걸어봐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제1회 산행 날부터 참석하여 처음부터 맨발로 걷는 것을 배우고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맨발로 걸었더니 왠지 기분도 좋아졌고 평소 신발 신고 걸을 때와는 달리 몸이 아주 가벼워지고 호전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날마다 대모산을 맨발로 오르게 되었고 미국에 있는 아들네 집을 가거나 특별한 다른 약속이 있는 날을 제외하고는 거의 365일 맨발 산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맨발 걷기를 젊은 시절 아내와 연애하듯 사랑하며 하다 보니 새벽에도 눈을 뜬 대로 대모산을 올랐고 오후에도 점심 후 바로 맨발로 대모산을 올랐습니다. 하루에 2번씩 맨발 걷기를 거의 미칠 정도로 즐겁게 하였더니 2017년 6월 언젠가부터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스스로의 허리 힘으로 똑바로 걸어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후부터는 대모산을 마치 내 집 앞마당 드나들듯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가 지팡이 없이 대모산 둘레길을 매일 하루에 2번씩 신바람이 나게 걷고 있다는 것은 인간의 육신의 어느 부위가 되었든지 또는 골격뼈대에 무슨 문제가 생겼든지 맨발 걷기가 모두 바로 잡아줄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제가 어떻게 나이는 해마다 더 먹고 늙어가는데 허리는 거꾸로 옛날보다 더 바로 서게 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새벽 영하 15도가 되는 추운 날씨에도 거뜬히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체력까지 끌어올렸으니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저는 맨발 걷기를 예찬하지 않을 수 없는 미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 몸이 좋아지고 잠을 잘 자고 잔병이 없어지고 감기도 걸리지 않으니 이거다 싶은 겁니다. 모든 일과 마찬가지로 좋은 게 있으면 거기에 푹 빠져야 병도 고치고 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목청을 높이는 것입니다. 맨발 걷기는 나의 만병통치약입니다. 저는 맨발 걷기가 정말 좋습니다. 맨발 걷기 운동을 알지 못했더라면 지금쯤 나의 모습은 어떠하였을까? 종종 생각에도 젖어봅니다. 대모산 언덕에 당당히 걸려있는 맨발 걷기 숲길 힐링 스쿨 현수막 플랜카드는 저와 같은 사람에게는 희망의 깃발이기에 저 나름대로 무척 소중히 생각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또 내일도 계속 대모산을 오르며 이러한 좋은 운동을 위해 선한 마음을 펼쳐주시는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 회장님과 회원들을 만나게 된 것을 인생의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그 현수막을 읽고 찾아와 주길 고대합니다. 값진 맨발 운동을 가족들과 친인척 동기들에게 알려주며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게 제 소박한 소원입니다. 난 참 좋다. 아무 조건 없이 맨발 걷기가 무조건 좋다. 화이팅 사랑합니다. 푸하하하. 맨발로 매일 걷는 기분이 너무 좋아. 늘 푸하하하로 감사와 행복의 정을 표출합니다. 회장님, 회원님들 정말로 사랑합니다. 약 먹어도 안 낫던 족저근막염 하지정맥류가 나아지다. 2020년 7월 15일 송파구 푸XE. 먼저 맨발 걷기 운동을 알게 된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신발을 신고 운동하는 중에 우연히 김엑수수 님께서 맨발로 걷는 모습을 뵙고는 곧바로 여쭙습니다. 왜 맨발로 걸으시냐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첫날은 김엑수숙님과 그의 따님 엑스이맘님의 사례를 듣고 30분 정도 맨발로 걷기 운동을 했습니다. 이후 신발을 신고 돌아오는 길에 그동안 족저근막염으로 불편했던 발이 조금은 편안한 것 같았습니다. 이에 맨발 걷기를 계속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것을 지난 4월 초부터 지금까지 3개월 조금 넘게 꾸준히 실천하게 된 것입니다. 혈관이 건강하지 못해 그동안 앓던 하지정맥류 증세가 맨발로 꾸준히 걷는 것만 했을 뿐인데 정말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족저근막염도 너무나도 많이 좋아져 정말 신기한 일임이 틀림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저도 아프면 병원을 가고 처방받은 약 꼬박꼬박 잘 먹으면서 순종 잘하면 그래야만 병 낫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한 고정관념이 어릴 때부터 입력되어 생활하다 보니 족저근막염 약만 6개월을 먹었고 하지정맥류 약은 1년 동안이나 먹었습니다. 족저근막염을 심하게 앓았던 과거의 통증이 100이었다면 맨발로 3개월을 걸은 지금은 15 정도로 줄었어요. 약을 처방받아 먹어도 통증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는데 통증이 사라진 것이 참으로 신기합니다. 그러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 맨발 걷기 처방과 복용약 처방은 전혀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처음엔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남들 따라서 맨발 걷기를 했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스스로가 맨발 걷기에 매료되었습니다. 산에서 신발만 벗고 걸으면 심신이 편안하고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산과 숲으로 나오는 피톤치드와 느끼는 촉감까지 좋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푸른 숲의 산이 너무 그립습니다. 매일 숙면을 취하고 나니 하루를 시작하고 맞이하는 아침에도 즐겁습니다. 저 외에도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의 맨발 일지에서는 의사가 포기한 환자들이 치유의 기적을 맛본 사례나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재발하지 않았다는 사례들을 꾸준히 읽게 됩니다. 저 또한 제가 직접 체험하고 느낀 것들이 있기에 주위 분들께 계속 맨발 걷기를 시작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신 회장님과 수고하시는 임원분들의 정성어린 봉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가 발전하여 더 많은 분들이 이렇듯 좋은 운동에 참여하셔서 코로나19 걱정도 모두 밀어내고 행복하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10년간 앓던 다리 통증의 치유. 2022년 12월 28일 65세 조엑수우. 저는 1957년 12월 생인 남자입니다. 현재는 신림동에 살고 있습니다. 맨발 걷기를 통하여 10년 이상 해결할 수 없어 고생하던 몸의 질병들이 기적같이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 체험 수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카톡방의 사연들과 체험 수기들을 보면 제가 경험한 내용들은 말씀드리기에도 부끄러운 아주 작은 사례에 불과한 것들인데 이런 작은 사례가 우리 회원님들께 무슨 도움이 될까 싶었지만 이소명 부회장님 전화를 받고 이 글을 쓰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33살 때 화물차와 신호 없는 사거리에서 충돌하는 대형 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약 6개월 정도 병원 신세를 지며 치료하였고 젊은 시절엔 몰랐으나 그 후유증으로 50세가 넘어가는 시점부터 사고 당했던 우측 다리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일정 시간 이상 운전을 하면 우측 다리에 마비 현상과 지가 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심할 때는 30분에서 1시간만 운전해도 증상이 나타났고 컨디션이 조금 좋을 때 1시간 이상 운전하면 이러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초기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시간이 갈수록 증상은 심해졌고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었습니다. 아마 대수술을 몇 번 하면서 신경과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젊은 시절은 견뎌내었으나 나이가 드니 문제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겉보기엔 멀쩡하니 남들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겠지만 다리에 문제가 생기니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치명적이었습니다. 스스로도 이 문제를
받아들이지 못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조금만 멀리 가도 기사를 데리고 다녀야 했습니다. 치료를 위해 명의라고 소문난 병원을 찾아가서 총 75회를 치료받으러 다녔습니다. 몇 달 치료받으면 좀 나아졌지만 시간이 흐르면 또 재발되고 재발되면 또 병원 가고 이런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 교회 자매님이 맨발 걷기로 어려운 질병이 치료되는 것을 보면서 나도 맨발 걷기가 답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고 맨발 걷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맨발 걷기를 시작하면서 유튜브를 통하여서 박동창 회장님의 강의를 듣고 충분할 만큼 공부하였습니다. 또 체험 사례들을 보면서 신념을 갖고 이것만이 살 길이라고 여겨 걷고 또 걸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매일 기본 8에서 10km를 걷고 퇴근 후 저녁 시간에 짬이 나면 또 걷고 평일이나 주말에 일정이 맞으면 산에 가서 걸었습니다. 4월 3일 날 시작하여 9개월 동안 지금까지 꾸준히 맨발이 살린다는 마음으로 걷고 있고 앞으로도 걸을 예정입니다. 접지를 생활화하기 위하여 밖에서는 걷고 집에 들어오면 접지 제품을 침대, 매트, 책상 아래, 거실 소파에 깔아놓고 땅과의 접촉을 최대한 오래 유지하려 노력하였습니다. 저희 집은 식구 셋에 자전거도 3대나 있어 예전엔 틈만 나면 여의도 방향 아라뱃길에서 자전거를 탔는데 이젠 틈만 나면 맨발 걷기를 하느라 자전거를 쳐다볼 겨를이 없습니다. 이제는 운전할 때 편안하고 자신 있게 핸들을 잡습니다. 지난달 강릉에 갔다가 주말에 서울로 돌아오면서 4시간이 넘게 운전을 하였지만 편안하게 집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젠 운전할 때 보조 기사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운전하는 오른쪽 다리가 맨발 걷기로 건강하게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적을 체험하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의 선물에 모든 답이 있다고 느끼며 그분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전의 염려와 불안한 마음도 맨발 걷기로 다 소멸되었습니다. 맨발 걷기로 많은 이들을 살리시는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맨발 걷기를 열심히 하다 보니 몸 전체가 좋아지는데 특히 집안 내력이 있어서 늘 조심하던 당뇨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당뇨 전 단계인 내당능을 알아 식전 공복 혈당이 110에서 130 정도를 오르내렸습니다. 그러던 지난달 병원 혈액검사에서 공복 혈당 97, 당화 혈색소 5.4가 나왔습니다. 공복 혈당은 70에서 99가 정상치이고 당화 혈색소는 5.6 미만이 정상치이기에 좋은 결과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두 분 다 말년에 당뇨로 고생하시다 돌아가셔서 음식도 신경 쓰게 되고 당뇨가 늘 조심스러웠는데 이젠 맨발 걷기로 당뇨쯤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의 역동적인 헌신의 모습을 카톡방에서 보면서 함께 힘을 보태드리지 못하여 늘 빚진 것 같은 송구한 마음이 듭니다. 맨발 걷기에 건강이 회복되고 생명이 되살아나는 남들의 사례를 보면서 이 맨발 걷기 운동은 국가 차원에서 반드시 해야 할 국정과제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경 맨발 걷기의 성지라 할 수 있는 안양천 신정교에서 오금교 일부 구간에 야자 매트가 깔리는 공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양쪽 입구 부분에 10m 매트 4장씩. 저는 깜짝 놀라서 구로구청장을 찾아가서 완전 재거나 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구청장과 해당 부서의 적극 협조로 오금교 쪽은 3장을 걷어내고 신정교 쪽은 1장을 걷어냈습니다. 남은 야자 매트는 뚝방길 중앙에 깔린 매트를 한쪽으로 밀어서 맨발 걷기 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민원에 의해서 설치되었기 때문에 다 걷어낼 수가 없었고 아쉽지만 이 선에서 양보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공직사회에 맨발 걷기에
이점을 알려 야자 매트가 완전히 추방되는 일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돈 안 들이고 즐겁게 맨발로 운동하며 몸과 마음이 가정이 치유되는데 이는 마땅히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도 이 일에 작은 힘이지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려 합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토리양입니다. 감사합니다.